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총수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제주 워크숍 강연에서 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이 발언에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 민심과 팬덤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당 민주주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딴지일보는 곧바로 민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딴지일보는 오랫동안 김어준 총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집중되는 공간이었고, 김 총수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반대자에 대한 공격, 그리고 편파적인 댓글 운영 논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 진영에 김어준 총수와 선을 긋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여기 댓글 운영이 정말 웃겨요. 네, 김어준 총수의 비판적인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로 내몰려 가지고요. 비난이면 괜찮습니다. 공격을 넘어서 인격 말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어준 총수에게 우호적인 인사에 대한 비판의 댓글은 싹 지워집니다. 이런 환경은 공론장이라기보다는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폐쇄적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그곳의 흐름이 곧 민심이다. 그럼 저는 민심에 반하는 사람이겠군요. 네, 딴지일보 성향과 다른 시민들도 비민심입니까? 다른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청년 무당층, 정치 관심층은 배제해도 되는 존재들입니까? 정당은 특정 팬덤의 울타리가 아니라 확장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 조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시절 반복됐던 팬덤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드는 만큼 지도부는 발언 하나, 상징 하나에도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당원 투표 번복 사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 권리당원 1대1 비율을 묻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이 커지니까 반나절 만에 전당원 여론조사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투표 자격 기준을 10월 단일 납부자까지 확대한 결정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신뢰는 과감함이나 속도보다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당원 당규는 특정 정치 전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집단 의사 결정의 법적, 윤리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부 경쟁자인 전해철 씨. 이 사람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겉으로는 동지지만 실제로는 더 큰 상처를 주는 내부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이미지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주로 전해철 씨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계파,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만큼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의 행보는 진영의 단결보다는 계파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꾸준히 낳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해철 씨가 겉으로는 협력과 견제를 말하지만 실제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 리더십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동안 정치를 이어왔다는 점, 이런 지적이 많다는 점 모르는 당원들이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수 야당과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유사한 질문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이지요. 외부의 공격을 막기도 벅찬데 내부에서 추가 공격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사실상 정치적 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연행은 전략적 조언이 아니라 정당성 문제, 사법 리스크, 지도력 검증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는 방향에 집중됐습니다. 기억하시죠?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때 해경군 김씨 논란 누가 키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 후보였죠. 왜 그 주변의 측근들이 이렇게 죽거나 이러느냐, 이런 논란도 제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당 대표로 나서겠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 나가면 자신도 도전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갈 길에 걸림돌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확산될 때마다 보여온 묘한 온도차, 이것이 더욱 큰 논란을 이야기했죠. 사법 리스크는 엄중하게 봐야 한다. 당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발언은 리더십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주도권 회수를 노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전해철 씨가 안산에서 열심히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해철 씨가 지난 총선에서 누구한테 국회의원 자리를 내줬습니까? 양문석 의원 아닙니까? 양문석 의원이 지금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법원만 남았는데 정가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관측하더군요. 자, 여기 나오려고 전해철 씨가 열심히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할 민주당 안에 대표적 안티 이재명이 정치적 부활을 꾀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구조가 전당원 투표제란 것이죠. 저는 전당원 투표제 크게 동의했습니다만은 그게 전해철을 위한 판 깔아주기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란 결국 힘의 구조입니다. 이재명이 강해질수록 전해철의 공간은 좁아지고 이재명이 흔들릴수록 그는 대안주자나 중재자 같은 위치를 차지할 여지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타이밍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현재 민주당은 외부의 거센 공격, 여러 언론의 집중 프레임, 그리고 검찰 수사라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개파 간 생존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조직력, 그리고 리더십의 단일 대오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내부 전선이 갈라지는 진영은 언제나 패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친문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낙선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하자고 했던 재난지원금 끝까지 거부했지요. 자, 그럼에도 전해철 씨가 이재명 지도부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그동안 계속 문제를 삼아왔단 말이죠. 야당하기도 힘든데 이 내부에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자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치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비판자의 자리를 탐할 때가 아니라 방어선 안에서 함께 서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조용히 물러날 때입니다. 동지의 옷을 입은 견제자가 아니라 진짜 책임을 지는 정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전해철 씨 나올 겁니까? 정말 나올 거예요? 계속 묻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